다항식이 문자를 활용한 식인데 이때 이 문자라는 놈이 이제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형태들이 조금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문자의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문자라고 하는 놈이 문자라는 놈이 사용되어지는 게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총 세 가지 형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가 어떤 형태냐면은 자, 문자를 미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방정식, 방정식의 근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미지수. 예를 들어서 2x 이퀄 4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때 사용되는 이 x가 미지수 사용되는 놈이 말 그대로 문자에서 미지수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 상수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x의 대한식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x에 대한 식 그래서 여기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얘가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쳐. 그때 x에 대한 식이라는 말이 문제 앞에 주어진다라는 것은 x만 미지수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취급을 하여라? 상수 취급을 하여라 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때 사용되는 이 y라고 하는 놈도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자이긴 하지만은 상수 형태를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미지수를 제외한 문자를 전부 다 상수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부정형 형태가 있습니다. 부정형은 이런 의미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됐을 적에 이때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잖아. 그지?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x값과 y값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값의 형태들을 부정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은 집합 형태, 집합을 나타내는 형태 위에 집합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수 k 이런 거. 자연수 k 이런 거.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놈이 자연수 전체를 나타내는 것들인 거지. 그지? 아니면 정수 k 이런 거. 그러니까 이 k가 정수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문자를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항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 항이 존재하는 모든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에서는 그러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놈이 국어 사전에서 보면은 다항식은 많을 다자를 쓴단 말이야. 즉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항이 몇 개부터가 다항식이 되는 거야? 국어에서는 2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2개부터 항이 2개 이상의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그거는 이제 국어적인 의미인 거고 수학에서는 항이 1개라도 존재를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다 뭐라고 하겠다?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 항이 하나인 놈을 따로 단항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항은 존재하는 모든 식을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 자, 첫 번째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동류항이라는 거 있죠. 동류항은 뭘 보고 동류항이라고 해? 동류항은 차수, 그 다음에 미지수가 같은 항. 차수도 같고 미지수도 같은 이런 것들을 동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나 아니면 뭐 16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나 미지수가 같고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 자,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숫자도 괜찮고 아니면 문자도 괜찮고 따라서 숫자나 혹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 이게 x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1 곱하기 x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하나의 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수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차수는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y의 3승 플러스 z 2승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왜냐면 지금 이 놈은 x랑 y랑 z가 문자가 지금 3개야. 그지? 3개이기 때문에 x만 놓고 봐서 x의 차수만 놓고 봐서 얘는 2차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차수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것 중 최대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항은 x가 2개 곱해진 거고 문자 2개. 그럼 얘는 x 하나랑 y 3개니까 총 4개가 곱해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z 2개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대 개수 많이 곱해진 것은 얘 x 하나랑 y 3개. 즉 4개를 곱한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 식은 원래 몇 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4차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뭐뭐에 대한 식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돼. 아까처럼 뭐 x에 대한 식, 뭐 k에 대한 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안 썼지만은 고등학교에서는 맨 문제 첫머리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곧 뭐를 결정을 한다? 뭐뭐에 대한 식 이 말이 곧 뭐를 결정한다? 미지수를 결정을 합니다. 얘가 미지수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x에 대한 식 그러면은 x만 미지수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x만 놓고 봤을 때 x가 제일 많이 곱해진 게 2가 돼서 얘는 2차식이에요.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y에 대한 식 그러면 y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상수 취급이 된다. 따라서 얘는 y에 대한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에 대한 식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z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 될 거니까는 얘는 마찬가지로 2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이해가 됐지? 자, 이게 차수의 정확한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데 상수항은 뭐야? 상수항은 그냥 미지수
미지수를 제외한 문자 또는 숫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y의 3승 플러스 z 3승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었다면은 얘가 x에 대한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x를 내가 미지수로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를 내가 미지수로 보게 될 거니까는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미지수인 x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자체가 뭐가 된다? 상수항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상수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뭐가 있냐면은 개수라고 하는 게 있죠. 개수. 이 개수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미지수에 곱해진 숫자나 또는 문자인 것들이 전부 다 개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 x를 내가 미지수로 볼 거잖아. 그러니까는 x라는 놈만 미지수로 보게 된다면 이 2차항의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지수는 x니까는 x에 곱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y 3승도 개수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됐니? 자, 이렇게 개수라는 놈은 이런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수항도 사실은 개수항의 일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개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얘에 붙어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상수항까지 더하여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지? 자, 요거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데 다항식의 이제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에 뭐 이런 거 있죠. 덧셈, 다항식에서의 덧셈과 뺄셈에 있어서는 중학교 때도 했던 것들이야. 덧셈, 뺄셈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료한끼리 계산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우리 컨셉트 트레이닝을 한번 보면은 컨셉트 트레이닝 1번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자, 1번 문제에 예를 들어서 A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C라고 하는 놈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대.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 하냐면은 b-a 빼기 2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빼기 c.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계산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부터 A에 해당하는 다항식과 B에 해당하는 다항식, C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각각 여기다 다 집어넣고서 계산을 해도 되지. 그지? 근데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복잡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뭐라고 생각하자?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b-a 남겨두시고 2a에 자, 요거 풀면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c 얘가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얘네 한 번 더 풀면 b-a에 마이너스 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c가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얘네도 여기 b랑 플러스 2b랑 그래서 얘가 3b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일 거니까 마이너스 3a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은 얘가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좀 쉬워지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3y의 제곱 이게 a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놈을 a에서 b를 빼는 상황인 거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요 놈이랑 요 놈이 동류항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 되면은 2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도 빼기가 되면 xy일 거니까 얘랑 얘랑 동류항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분배 법칙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분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수 법칙도 좀 이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에서의 가장 강조사항은 누가 뭐니 해도 전부 다 검산식에 있어요. 검산식에 있습니다. 검산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가항식을 선생님이 어떤 fx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선생님이 ax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몫을 내가 qx다 이렇게 두고 나머지를 내가 rx다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검산식을 한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만약에 46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6으로 나눌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46이라는 놈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6으로 나눴었지. 그지? 6, 7에 42. 그래서 나머지가 4가 나와요. 이렇게 나눗셈을 했었어요. 그럼 검산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가 6 곱하기 그 다음에 몫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나머지가 이렇게 오는 구조였던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 자리가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요 자리는 목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검산식 어떻게 fx라고 하는 놈은요 나누는 식이 오고 곱하기 그 다음에 목자리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된다? 나머지가 이렇게 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구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뭐 나누는 식 여기는 목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구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구조를 나머지 정리 가가지고 또 연습을 하겠지만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 봐. 이거 읽어봐. OP 플러스 3 그죠? 자, 이렇게 읽으면은 하수야, 하수. 알았지? 자, 지금부터는 남들과 다른 눈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읽는 것부터가 달리 가야 되는데, 봐. 여기 봐봐. 얘랑 곱하기 형태, 그지? 곱하고, 더하기, 뭐, 이런 형태, 그지? 자, 46이라고 하는 놈이 6 곱하기 7 더하기 4 이렇게 됐던 것처럼, 얘랑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구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지금 5하고 P하고 곱했지.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는다? OP 플러스 3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5로 나눴을 때 몫이 P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니? 연습을 해야 돼요. 7Q 플러스 2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 7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는 2 오케이? 자, 이렇게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 말고 다항식에서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자, 여기 보세요. 46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6이라는 놈으로 나눌 적에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넘지 않는 놈들 중에서 얘랑 곱해다가 여기다가 쓰지요. 그지? 여기다 쓸 거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46이라고 하는 놈에 6이라는 놈을 했을 때 6, 7에 42 이렇게 쓰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를 빼기를 하지. 그지? 더하지 않잖아. 그지? 빼서 여기가 오는 게 4야. 4. 오케이? 자, 근데 얘가 6, 7에서 여기에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 놈들이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얘네들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맞추면서 얘를 넘지 않는 형태를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식에서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데 우리 교재 연습 문제 보면은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2x의 제곱 플러스 3x를 요 놈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나누면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됐대. 이때 상수 k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됐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 다항식이야. 그냥 나누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의 4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라는 놈을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두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이렇게 두고서 똑같이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똑같이 곱해서 여기다 쓸 거잖아. 뭐를 맞춘다고? 제일 첫 번째 오는 놈을 먼저 맞춘다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필요해? 그렇지. x제곱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은 x의 4승이 되고 마이너스 2x 3승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k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빼겠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랑 날라가고 얘 플러스가 될 거지. 그지? 그럼 얘랑 계산했을 때 플러스 2x 3승일 거니까는 x 3승만 남게 되겠네요. 자, 얘 마이너스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 그 다음에 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요놈 그냥 내려올 거니까 3x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번에는 이제 얘랑 맞춰야 될 거니까 뭐를 곱합니까? x를 곱하게 되겠죠? 그지? 자, 곱하면 어떻게 돼? x의 3승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k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또 빼는 거죠. 자, 얘랑 날릴 거야. 잘 봐. 여기 얘랑 마이너스를 하면 얘가 플러스 2x 제곱이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을 거니까 플러스 2x 제곱이랑 얘랑은 날라가겠네. 그지?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면은 마이너스 k x 제곱만 남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k의 x 이런 것만 남게 될 거야. 자, 얘가 2차고 얘도 2차니까는 얘가 차수가 같으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야지 나머지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한 번 더 해야 돼. 마이너스 k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의 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플러스 2k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의 제곱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지? 다시 뺄 겁니다. 얘랑 날라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3에 마이너스 2k랑 여기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요놈의 x 계산하면 플러스 k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네. 자,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니까는 이제 나머지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보는 거야. 자, 요 놈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얘라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나서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3-3k 그 다음에 x 더하기
k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나머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같으면 되지요. 그지?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놈들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3-3k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k의 제곱은 4랑 같아야 되겠네. 그지? 자, 요거 풀면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6이 돼. k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요 놈도 뭐가 되는 거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자,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하는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자, 다음은 이제 조립제법인데,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좀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사용을 하고요. 이 조립제법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방정식에서도 사용을 하고 어디서도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인수분해를 할 적에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뭐 미분이나 이런 적에서도 분명히 사용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지?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 교재 여기 보세요. 만약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뭘로 나눈다?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개수들을 그냥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러한 틀을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뭐가 뭐냐면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미지수 값을 요 자리에다가 넣는 거야. 자, 그러면 x-1로 나눌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미지수 값은 1이지. 그지? 그래서 요 자리에 1이라는 놈을 집어넣는다. 자, 이해가 됐지? 만약에 있잖아. 뭐 1, 2, 3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되겠니? 나누는 식이 뭐였다? 그렇지, x 플러스 2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저 이런 거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내립니다. 그냥 2라고 써.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해서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해? 더해서 여기다가 내려요. 다시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다시 또 뭐 해? 곱하지. 곱해서 또 요 자리에다가 갖다 넣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또 뭐 합니까? 또 더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곱해서 갖다 놓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갖다 놓고 다시 더해서 내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조립제법이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 얘를 계산하면 1이지? 그지? 그럼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놈을 뭐라고 하겠다? 얘가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차식을 얘로 나눌 적에 얘가 개수들을 갖다 놓은 거니까 목도 마찬가지로 개수들을 갖다 놓은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1차 목에 있어서의 1차 얘는 상수 목에서의 상수 얘는 1차 이렇게. 자, 그래서 몫이 어떻게 된다? 2x-2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다 뭐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조립제법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조립제법에서 어떤 생각을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자 2x 플러스 1로 나눈대. 자 봐. 풀이 첫 번째는 얘를 그냥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나눗셈을 가지고서 얘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있으면 되죠. 그지? 그래서 얘가 2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돼. 이해되니? 자, 여기서 얘를 빼주면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3이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얼마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2가 필요하네. 그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다시 얘를 빼주면 날라가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이 여기서는 x-2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지? 자, 근데 얘를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개수들을 갖다가 써야지. 그지? 개수들을 갖다가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뭐가 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놈. 그러니까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내리고 다시 곱해서 갖다가 붙이지요. 그 다음에 더해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해서 갖다 붙이고 더해서 내리게 돼. 그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의 몫이 2x-4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돼? 5가 되는 구조인 거지. 그지?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봐. 여기서의 나머지랑 여기서의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 얘가 몫이 지금 달라. 누가 맞는 거야?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당연히 얘가 맞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조립제법인데 얘는 왜 틀릴까요? 이게 조립제법에서의 주의사항인 거야. 주의사항. 오케이? 따라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문제에서는 여기 앞에 예로 나눈 걸로 되어 있지만 조립제법에서는 뭘로 나눈 걸로 되냐면 x앞이 항상 1인 형태가 돼. x앞이 항상 1인 형태로 나눈 꼴이 된다는 거야. 즉 얘가 지금 2x 플러스 1을 나눌 적에도 나눔식이 0이 되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얘가 0이 되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얘가 주어졌지만 내가 조립제법으로 푼 거는 뭘로 한 게 돼버려? 얘로 한 게 돼버린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얘로 한 게 돼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봐봐.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fx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fx를 뭘로 나눈다? 2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잘 봐봐. 2라는 놈으로 내가 억지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여기가 qx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된다. 자, 여기에서 얘랑 얘랑을 2하고 x 플러스 2의 자리를 내가 이렇게 바꾸면은 x 플러스 2분의 1에 2 곱하기 qx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조립제법이라는 게 얘로 요놈으로 지금 나눠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얘로 나눈 걸로 돼버리니까 당연히 원래 몫의 몇 배가 된 게 나와? 두 배가 된 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나온 놈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2분의 1을 해줘서 x-2다 이런 식으로 몫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이면 3분의 1을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가 됐니? 요게 조립제법에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다음은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입니다. 물론 상수항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3승을 전개를 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 얘를 좀 예측을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승을 실제로 전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가정을. 그러면은 제일 높은 차수가 제곱일 거니까 이거를 3번 곱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는 6승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요 놈을 실제로 전개를 했다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A의 6에 X의 6승 앞에 어떤 개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X의 6승부터 차례대로 A5에 X의 5승, A4에 X의 4승, 그 다음에 A3에 X의 3승, 그 다음에 A 제곱에 X제곱, 그 다음에 A1에 X에, 그 다음에 플러스 A0 뭐 이런 식으로 상수항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형태의 전개한 놈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전개를 했을 때 모든 항에 있어서 개수의 총합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A6, A5, A4, A3, A2, A1, A0을 전부 다 더하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자리에 내가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X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A0부터 A1, A2 이렇게 해서 A6까지 전부 다 더한 값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X자리에다 1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0이 되고요. 1의 3승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이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측을 해서 얘가 6승부터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얘를 의미를 하고 따라서 얘는 X자리에다 1 집어넣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항등식 개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항식 전개에 있어서 개수의 총합은 개수 총합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지수에다가 1을 대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x, y에 대한 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x-2y에 플러스 1 이거에 10승의 개수의 총합 구해봐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지금은 얘가 지금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미지수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얘는 지금 x랑 y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미지수가 두 개지. 그지? 그러니까는 x, y에 대한 개수의 총합일 거고 미지수는 x, y 두 개일 거니까 x, y에다 그냥 1씩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얘가 1-2 플러스 1 뭐 이런 식의 10승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0일 거니까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가끔 가다가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이런 것들 꽤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1학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2학년 때 미분적분 들어가면서 확률 통계 첫 번째 단원에 이항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이항 정리에서 실제로 특별한 항의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가서 배우게 되는데 1학년 때 그때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간단한 범위 내에서는 개수 구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1부터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 3승이 땡땡땡에서 x의 2015수까지 갔어. 그 놈을 제곱을 했을 때 전개를 하는데 x 3승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 3승인 거지. 그지? x 3승.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x 3승까지 이후에 x 4승부터는 전개를 했을 때 절대로 x 3승이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특정항의 개수를 구할 건데 x 4승부터 x 2015승까지는 전개를 했을 때 x 3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자는 거지. 따라서 특정항의 개수 첫 번째는 필요 없는 부분 그냥 삭제시키세요. 이해가 됐니? 자, 그리고 나면은 얘 문제는 다시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x 3승의 제곱 문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했을 때 x 3승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인 거야. 자, 뭐 공식이나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전개를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두 번째 뭐를 이용을 한다? 어떤 표라는 놈을 좀 이용을 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각각 전개를 하는 상황이냐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x 3승 요 놈을 똑같은 놈을 다시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구조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하고 얘네들도 하나씩 다 곱하는 구조니까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 표라는 놈을 좀 이용을 하겠다. 자, 이게 좀 귀찮은 것 같아도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거나 그럴 적에는 아주 쉽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해서 만드는 거 잘 해야 돼요. 나중에 확률 통계 가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열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곱하겠다는 거지. 곱하겠다. 자, 그럼 나는 다 할 필요 없이 x 3승만 하면 되지. x 3승만. 그지? x 3승만? 그러면 얘랑 곱해야지 x 3승 나오죠. 그지? 얘랑 곱하면 x 3승. 얘랑 곱하면 x 3승. 이거랑 곱하면 x 3승. 이해됐어? 자, 그럼 내가 찾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을 전부 다 뭐 해? 더해. 오케이? 그래서 4x의 3승이 나오게 되죠. 그지? 4x 3승이 나올 거니까 개수는 얼마다?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 자, 이해가 됐지? 자, 이제 곱셈 공식 정리하는 걸로 갑시다.